떨어뜨리고 밟고 내려찍고 드릴질을 하는데도 스마트폰이 멀쩡합니다. 보호필름 광고 아닙니다. 중국 오포에서 출시한 K12 스마트폰 발표회 영상입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이힐과 드릴로도 멀쩡한 스마트폰이라니. 과연 몽키위에서는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중국의 전자기기 브랜드 오포에서 출시한 중저가 스마트폰 K12인데요. K씨 인증받은 삼성폰 사야지 뭐하러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는 중국폰 사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이힐로 내려찍고 드릴로 박아버리는 입이 떡하고 벌어질 만한 놀라운 퍼포먼스를 바라보며 이건 K씨 인증이 없더라도 안전한 제품이 분명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궁금한 마음을 참을 수 없어 구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격은 282달러, 우리 돈 약 39만원으로 관세까지 포함하면 4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구매했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길래 건장한 남성의 드릴질에도 스마트폰이 멀쩡할 수 있었던 건지 마침 저에게도 드릴이 있어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도는 3번입니다. 디스플레이에는 보호필름이 부착되어 있고 케이스도 증정해주는데요. 내구성을 그렇게나 강조하는 제품에 케이스가 왜 필요한 건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지만 드릴에 의한 상처는 아무리 닦아봐도 지워지지 않는데 참가자가 드릴 시연을 할 때 표면에서 생기는 가루들이 필름이 벗겨지며 생기는 잔해와 굉장히 유사한 걸 보면 드릴질과 함께 벗겨지는 화면을 바라보며 그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후면은 플라스틱 소재로 드릴을 사용하게 되면 내부가 간통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측면 프레임도 동일하게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높은 내구성을 자신있게 강조할 수 있는 이유는 프레임 설계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유리 특성상 약한 모서리 부분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테두리가 모서리보다 살짝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강된 프레임을 벗겨내고 나면 모서리 부분이 드러나는데요. 모서리 부분이 드러나더라도 호두까지 으깨버리는 굉장히 튼튼한 유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파손될 걱정 없이 안심. 하지만 괜찮습니다. 모서리 부분이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없이 사용할 수 있... 사망했습니다. 경도는 6번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칼로 긁어봤을 때 스크래치 내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유리를 사용했는지 확인해보니 코닝의 고릴라 글라스 5로 같은 유리를 확인했던 제품으로는 삼성 갤럭시 S10의 후면 유리, 같은 유리임에도 갤럭시에 비해 더 높은 수치에서 파손되는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인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내구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조금 이상했을 뿐 상당히 튼튼한 유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한 힘에서 파손되지만 약한 모서리를 보완하기 위해 테두리를 보강해둔 만큼 실사용 환경에서 높은 내구성을 강조하기에 딱히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후면 커버는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충격에도 결코 파손되지 않아 생폰으로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렌즈는 튼튼하다고 자랑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케이스를 증정해준 이유를 알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품을 모두 분해해보면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는 줄 알았던 프레임의 내부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높은 내구성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 같... 유리 두께는 0.58mm로 삼성에 탑재된 고릴라 글라스 5보다 더 튼튼했던 이유를 예상할 수 있었고, 같은 유리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스마트폰 제조사에 따라 유리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 렌즈 중 가장 하단 부분은 렌즈가 아닌 LED가 부착되어 후레쉬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하단 지문인식 센서는 광학식 센서로 갤럭시 초음파 인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해 조금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배터리는 2750mAh 2개가 내장되어 있고 100W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W 충전기도 증정해주는데요. 스마트폰 내구성 확인만을 위해 구매했지만 100W 충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사실 사망하기 전에 간단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최대 80W 충전이 가능하고 1분이 지난 시점부터 서서히 낮아지면서 90%에서도 46W를 유지하는 모습으로 100W 출력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높은 배터리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른 충전 속도를 보여주었는데요. 배터리를 두 구간으로 나누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빠른 충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칩셋의 발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지금까지의 다른 스마트폰들과는 다르게 배터리와 충전 포트의 발열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성능 자체는 그리 높지 않아 사용 중에는 발열 자체가 그리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방열 설계는 충전 중 높아지는 배터리 온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중국 제품이기 때문에 전용 충전기는 중국 인증밖에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리 두드려도 쉽게 열리지 않을 정도로 튼튼했고, 내부는 절연 설계와 방열 대책이 꼼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라갈륨 충전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나비타스의 지라갈륨 컨버터를 사용하고 있고 KC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결론, 튼튼하다길래 구매했던 오포 K12 스마트폰은 기대했던 것만큼 튼튼하지 않아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이었는데, 내구성을 높여주기 위한 흔적은 분명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품 발표에서 보여준 드릴 시험과 실제 테스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난 모습은 너무나도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